지난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의해 볼게요. 일반 오피스텔과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서로 다른 오피스텔이에요. 일반 오피스텔은 전 지역에 걸쳐서 골고루 포진되어 있지만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서울 중에서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두 오피스텔 분양 가격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적 분양 가격이 가벼운 일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과 분양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람들, 투자 실력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케이스 다 오피스텔 투자를 겁나게 잘하냐고요? 아니요. 도끼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 투자해가지고 분쟁 솔루션에 살려달라는 사연 접수하지 말았으면 해서요. 일단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분양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직선화 센터, 섹션 오피스처럼 투자처로 좋은 부동산도 아니고 나쁜 부동산도 아니에요. 분양 현장에 따라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좋은 투자처인지 나쁜 투자처인지는 지역의 위치, 분양 현장의 컨디션, 몇 층인지 또는 어느 호실인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방송으로 대놓고 어느 분야 현장에 투자 가치가 있고 어느 분야 현장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분양 현장이라 해도 층수나 호실에 따라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사고를 먼저 치고 이거 투자 가치 어때요? 하고 물어보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분양 분석 진단으로 투자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투자하세요. 저 아니라도 분석을 먼저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다는 마인드가 아주 중요해요. 사고 쳐서 분양계약 해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분쟁 솔루션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좋은 투자처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싸기 때문에 투자처로 무조건 안정적이라는 착각 빨리 잊어버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위치, 분양 현장의 컨디션, 몇 층인지 또는 어느 호실인지 등 어느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분양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살펴볼게요. 아츠 노년이라는 현장이 있는데 아츠 노년은 고급 주거지에 위치하고 분양 마케팅 전략도 아주 고급스럽게 전략을 짰어요. 더불어서 분양 지원도 프라이빗하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소수를 상대로 타겟 영업을 했어요. 강남에서 돈 좀 있는 사모님 또는 사장님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무리하게 뻥쳐서 막 파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돈 있는 사람을 상대로 타겟 영업을 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부동산의 싼 가격이 급매물들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매물이 많지 않다는 것은 희소성이 높다는 얘기고 결국 희소성과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파크텐 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분양 마케팅을 프라이빗하게 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무슨 호떡 팔듯이 초치기 분양을 한 거예요. 초치기 분양이 뭐냐면 정확한 입금 시간에 땡 하고 빠른 입금수로 입금하는 걸 초치기라 해요. 마케팅에서 초치기 장점은 서로 경쟁심을 유도해가지고 제발 떨어지지 않고 당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심리적인 전략이에요. 초치기 마케팅이 먹히는 부동산 상품이 있고, 부동산 상품이 있어요. 역으로 초치기 마케팅으로 개박살나는 부동산 상품도 있어요.
파크텐, 삼성은 분양가격 10%만 있으면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다는 분양권 투자 전략으로 추치기로 했어요. 당연히 잘 안 됐죠. 설사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분양권 투자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전매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급매물이 많이 쏟아지게 뻔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어차피 잔금 낼 때 부족한 사람이 전매하려고 분양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은 택도 없을 테고 마이너스가 물건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부장들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매물이 없어져야 가격 형성에 유리하거든요. 이렇듯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할지라도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마케팅 영업 전략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거주자가 많은지, 월세를 받으려는 투자자가 많은지, 아니면 계약금 딸랑 10% 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분양권 투자자가 많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요 100세대 미만에서만 가능한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호실수가 많지 않다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는 해도 괜찮은지 하면 안 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접근해야 하냐가 더욱 설득력이 있겠죠. 공부를 죽어라 하지 않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질문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겠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다른 일반 오피스텔과 다르게 월세를 받으려고 막연하게 임차 수요만 찾아가지고 해결되는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월세 부분을 무시하는 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월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달 월 50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1년 동안 월세를 받으면 연 6천만 원이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인력이 떨어졌다면 이게 무슨 투자를 잘한 걸까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월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분양 지원은 좋은 얘기들만 하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팔진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할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투자해도 괜찮지만 반대로 재산 가치가 하락할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들은 누굴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